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의 김영우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김영우 센터장 모신 이유는 센터장이라기보다 저희가 이제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선정한 2021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부문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셔가지고 일단 모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SK증권 리서치센터를 맡고 있는 김영우 센터장입니다.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된 걸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좀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 두 번에 걸쳐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반도체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반도체 시장 전망 뭐 이 얘기 하려면 먼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 삼성전자 주가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이 녹화일 기준 보니까 7만 아래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주가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신데 이게 어떻게 될지 일단 그거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말 올해 연초해가지고 삼성전자 주가 바닥론 뭐 이런 얘기가 증권가에서 나왔어요. 근데 아직 뭐 바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뭐 사실 한국이 수출 주도형 국가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다 사실은 사실 최종적인 어떤 세트 수요, 완제품 수요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음.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극심한 상황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전쟁까지 나다 보니까 네. 지금 상반기에 특히 1분기에 아무래도 기대했던 것만큼은 좀 수요가 좋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수요 부진이 좀 결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아직은 좀 바닥은 아닌 것 같다. 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 언제 돌아오는지도 굉장히 음. 중요한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국가적인 산업 구조로 봤을 때는 네. 지금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보기는 아무래도 조금 힘들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 언제 좋아지느냐, 음. 특히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언제 좋아지느냐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중요한 게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이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에 겨울이 오고 있다. 뭐 이 네.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에 메모리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이제 주가들이 쭉 별로 안 좋았는데 과연 이제 겨울이 지나갈까? 아니면 지금 턴어라운드 할 시점이 온 걸까? 이 네.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네, 뭐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사실은 굉장히 약하게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황은 훨씬 좋은데 이게 네. 뭐 전쟁이나 인플레이션이 좀 비정상적으로 올라오지만 않았으면은 네. 사실은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먼저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이 메모리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반적인 세트 쪽 다 안 좋으니까 이제 뭐 수급도 안 좋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네. 실제로는 지금 이제 뭐 스마트폰 판매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러시아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도 이제 뭐 센트럴 앤 이스턴 유럽, 네. 소위 동유럽 지역이 굉장히 안 좋고요. 네. 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쟁 여파가 아주 세게 이제 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근데 머지않아서 이게 만약 지속된다라 그러면 오히려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 이슈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오히려 그때까지 지속되면 오히려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 소위 수요 공급 상황은 역전이 될 거라서 네. 하반기는 좀 더 나아지고 내년도는 훨씬 더 나아지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쭉 앞으로 좀 더 나아지는 그림이 기대가 된다. 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근데 이제 작년 초만 해도 소위 반도체 슈퍼 사이클, 그러니까 네. 계속적인 호황이 올 거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꺾였어요. 이런 건 왜 생긴 거죠? 제가 이제 20년 말에 이 부분 설명할 때가 제일 어려웠는데요. 네.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각해질 것 같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종류가 수도 없이 다양하다. 너무 다양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의 부품을 가진 어떤 제품을 100개를 만들고 싶어요. 네. 근데 뭐 어떤 거는 90개만 구할 수 있고 어떤 개는 100개씩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단 생산 계획이 90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공급 부족이 심한 것 때문에 나머지는 생산 차질이 생겨서 재고가 늘어나야 되는
그래서 지금 사실 왜 도대체 반도체 슈퍼사이클 안 오냐라고 하는데 일단 지난해 현대차만 해도 볼까요? 네. 자동차 뭐 만든다고 했던 거 대비해서 100만 대 이상 차질이 네. 나왔었잖아요. 지금 대기 물량이 뭐 한 100만 대나 된다고 맞습니다. 그래요. 예. 글로벌로 보면 1000만 대 이상이거든요, 예. 사실은. 예. 그게 사실은 원래 수요가 됐었어야 되는데 음. 못 만들었다. 음.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너무 심한 쪽이 좀 편중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오히려 재고로 쌓이는, 그래서 전체로 생산이 줄어들어서 수요가 줄어드는 아주 안 좋은 사이클이 이번에 나오게 됐던 것이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별로 안 좋으면. 근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네. 그래서 여전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카메라에 들어가는 뭐 이미지 센서나 뭐 예. 이 전력을 관리하는 칩이나 이런 것들은 막 6개월씩 기다려야 돼요. 주문을 해놓고. 근데 그거 대비해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네. 여전히 지금 생산 계획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공급망 이슈가 있으니까 이건 사실 좀 아직도 한 1년 이상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공급망 이 병목 현상이란 이런 거는 좀 더 지속될 우려가 크군요. 맞습니다. 예. 네, 네. 조금 질문을 바꿔가지고 이 현재 이제 삼성전자는 D램 부문, 반도체 중에서 D램 부문에 글로벌 거의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D램 시장을 주도하는 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예.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네. 일단 D램 시장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기술 격차가 과거처럼 엄청나진 않지만 여전히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중국이나 이런 이 국가들도 반도체 굴기한다 그러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아마 이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보고 경제 제재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뜨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꼭 엄청나게 좋은 D램을 만들어서 수출하지 않더라도 아마도 내수용 D램이라도 열심히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차세대로 좀 도망가지 않으면 그럼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 D램 같은 경우에는 PC나 뭐 서버, 휴대전화 이런 데 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게 네. 언젠가 뭐 이런 산업들도 이제 결국은 언젠가 정체되면 네. 이 D램 수요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네, 뭐 그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안 나오면 그럼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우려가 되는 것이 맞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PC 시대, 그다음에 모바일 시대, 네. 그다음에 서버 시대라고 했는데 그다음이 뭐냐? 네.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죠. 근데 이제 거기서 생각을 해보면 뭐 메타버스 이야기하는데 그 메타버스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뭐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확실히 다른데 우리 VR 혹시 보셨습니까? VR 같은 거 보면은 VR 기기. 네. 네. 근데 그거 사실 집에 몇 개나 있을까요? 사실은 뭐 별로 하면은 한 개 정도 살까? 사실 별로 쓸모가 네. 별로 없었는데 네. 그게 사회적인 통신 인프라나 컨텐츠들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해도 사실은 VR 된다 하다가 망한 적이 여러 번인데요. 네. 큰 변화가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애플이 드디어 VR 시장에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따라할 수밖에 없는 트렌드 리더가 가는 건데 네. 약간 슬픈 얘기 하나 하면은 예전에 2017년 18년 이때쯤에 그 이 CES 라스베가스 가전쇼를 가면요. 네. 한국의 삼성전자나 이런 데가 이제 VR 코스터라 그래서 VR을 끼고서 롤러코스터를 네. 타는 느낌하는 거를 굉장히 막 예. 아주 유명하게 사진도 많이 찍히고 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삼성전자의 지금 VR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은 몇 %쯤 될까요? 글쎄요. 네. 정답은 네. 0%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된다고 했던 것들이 다 철수를 했다가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 판매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3차원 이제 온라인 시대로 바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메모리 수요 자체는 향후 5년간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메모리 쪽, 뭐 D램 쪽 그렇게 좀 보고 또 메모리 쪽이 또 중요한 게 낸드 시장이잖아요. 여기 또 삼성전자 우위가 계속 될까 이게 궁금한데 또 네. SK 하이닉스도 열심히 또 쫓아가고 있고 네. 이쪽은 어떻게 좀 될까요? 여기가 이제 좀 치열한데요. 예.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 혼자서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라는 컨셉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요즘 마이크론을 예. 굉장히 높게 쳐주고 있고 미국 회사죠 마이크론. 맞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높이 쳐주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사실은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뭐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업황이 좀 오버서플라이, 이제 공급 초과 쪽으로 가게 되면 막 갑자기 막 물건을 풀어가지고 막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럼 이제 따라가던 후발주자들은 막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는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다 기술적으로는 다 어느 정도 유사해지고 있는 그런 사이클입니다. 네. 또 하나 이슈가 이제 애플, 테슬라 네. 이런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도 아닌데 반도체 설계하면서 네. 자체 반도체들을 이제 다른 위탁 생산해 가지고 쓰고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범용 반도체 즉 방금 우리가 얘기한 D램이나 낸드 쪽이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이제 예. 요거는 이제 약간 나눠서 보실 필요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냐 메모리 반도체냐로 일단 나누고, 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저희가 뭐 이제 무슨 초코파이 찍듯이 그냥 기성품으로 팍팍팍팍 찍어내는 거고, 네.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뭐 케이크 같은 거를 이제 수제 케이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종류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 진짜 문제는 이제 CPU, 뭐 GPU 이런 것들을 인텔, AMD에서 살 거냐, 아니면은 테슬라나 애플처럼 내가 직접 만들 거냐인데, 네. 사실은 물량만 충분할 수 있으면 직접 만드는 게 최적화시키기에는 훨씬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범용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뭐 인텔이나 이런 기업들이 CPU나 GPU나 FPGA 같은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들을 이제 직접 다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네. 소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솔루션 형태로 가고 싶어하는 거죠.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하고는 상황이 좀 요건 다르다로 다른 보실 얘기다.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메모리 쪽이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네. 키우겠다.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걸 볼 때 좀 어디를 좀 점검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2030이라고 뭐 몇 년 전에 뭐 큰 발표도 하고 했는데요. 네. 2018년 19년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그러면은 시스템 LSI 사업부가 시스템 반도체 네. 사업부고요. 네. 그다음에 위탁 생산해 주는 데가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거든요. 네. 너무 안타깝게도 근데 그 두 사업부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메모리 반도체만 이야기할 땐 보통 주가가 낮을 때고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좋아지겠지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주가가 진짜 크게 갈 때는 네. 신성장 동력으로 시스템 반도체하고 파운드리가 잘 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이 지금 사실 2, 3년째 계속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처럼 가서는 사실은 좀 성장 동력이 되기에 많이 취약해서 이게 1등하고 2등하고 영업이익률 차이가 막 30%씩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삼성전자 쪽에서는 일단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라고 불리우는 CPU 같은 역할을 해주는 프로세서가 있는데 네. 이게 일단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뭐 GOS라는 뭐 게임 옵티마이징 네. 서비스라는 것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 예. 이슈가 생기지 약간 뭐 않는 발열 제품. 문제 뭐 이런 얘기 그쵸. 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예. 이슈가 생기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남들이 높이 평가하는 프로세서를 만들 타이밍이 와야 되는데 최근 2, 3년간 이제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게 언제 좋은 게 나오느냐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파운드리라는 건 남들이 맡겨줘야지 내가 이제 대신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건데 예. 지금 주로 들어오는 내용들이 이제 고객들이 떠나간다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이제 더 바닥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으니 네. 이제 오히려 이번에 나오는 프로세서는 좋다. 그리고 또 다른 고객들이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올 때는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주가는 아웃퍼폼을 세게 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어오는지 또 열심히 눈여겨서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예. 근데 올해 사실 작년 말하고 올해 네. 초에는 반대로 좀 뺏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인데 두 개가 이거 약간 비슷하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 삼성전자와 다른 SK 하이닉스의 투자 매력은 좀 뭐라고 할까요? 만약 이제 삼성전자 투자자라면 SK 하이닉스도 투자해야 되나? 뭐 이렇게 좀 질문을 바꿔서 해도 똑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네. 와,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게 사업 부문을 나눠서 보면 또 네.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회사냐? 맞습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도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있고 TV도 있고 가전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쟁 나고 무슨 인플레이션을 높고 이러면 일단 완성 제품이 안 팔리니까 그럼 이제 사실은 상대적인 매력도가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떨어지고 하이닉스가 오히려 매력도가 조금 좀 높아지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D램이 좋아진다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매출액도 어마어마하고 뭐 사업 부분도 다양한데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만 좋아진다고 해서 다른 부분이 실적이 안 좋으면 그럼 사실 상대 매력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주로 세트 수요나 이런 완제품 수요는 별로고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 언제 좋아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매력도가 최근에는 오히려 좀 더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가도 약간 좀 튀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뭐 삼성전자 투자자는 SK 하이닉스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만 하면 될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좀 비중을 약간 그래도 하이닉스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반도체 시장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봤는데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올해 반도체 업종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국내, 국외 뭐 다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죠. 뭐. 일단 국내로 본다라 그러면 일단 시스템 반도체가 좋을까요? 메모리 반도체가 좋을까요는 시스템 반도체가 상황이 좀 더 좋은 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가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매력도가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저점이냐? 1분기랑 2분기 사이 정도가 좀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투자를 하실 거면은 삼성전자보다는 TSMC, 대만의 TSMC 쪽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기준으로는 한국보다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훨씬 더 지난해 대비해서 YOY로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네덜란드 기업 뭐 ASML이나 미국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기업이 좀 좋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이제 지금 보면 뭐 PSK나 뭐 한미반도체나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을 커버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그 국내 비중보다 국외 비중이 높아서 장비주는 그런 쪽이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원재료 가격이 조금 안정되면 지금은 너무 높으니까 그게 안정되면 반대로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반도체 업종 투자 전략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SK증권의 김영우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반도체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한국의 반도체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슈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22년 하반기도 그렇지만 23년에는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웨이퍼가 공급 부족으로 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희망을 좀 크게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리서치 자료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는 그런 SK증권 리서치 센터 그런 김영우 애널리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SK증권의 김영우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